반갑습니다. 예, 저는 영어교육학과 조형숙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5월이 되면 각자 정해진 학교로 학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될 텐데요. 4주간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 실습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우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울 내용은 학교 현장 실습의 개념과 3가지 단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참관에 대해서 조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현장 실습의 뜻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학교 현장 실습이란 교직에 대한 탐구를 심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여러분은 4주에 해당하겠죠. 실무에 종사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수련을 하는 일련의 교육 활동을 뜻합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 실습이라는 말은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또 다른 대학에서는 교생 실습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로는 practicum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field-based practicum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field가 학교 현장이기 때문에 school, 학교라는 단어를 넣어서 school-based practicum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 실습의 목적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가장 먼저 학교 현장 실습의 목적은 첫째, 이제까지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배웠던 교육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렇게 4주간 실습을 함으로써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서 예비교사로서 이론을 배웠지만 이제는 예비교사의 눈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가서 교육 여건들을 보고 교육 여건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육 정신과 사명감을 배우게 되는데요. 또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교육자적인 자질을 검토하고 그리고 좀 더 예비교사로서 단련되어 나오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현장 실습은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관찰하는 단계, 두 번째는 참여하는 단계고요. 세 번째는 실제 수업 및 지도를 하는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각 단계별로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찰 단계인데요. 학생들의 발달 상황은 어떠한지,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학습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교육적인 욕구 등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는 단계인데요. 이때 중점적으로 관찰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인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의적 측면, 그리고 신체적 발달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사 측면에서는 교사들의 인적 구성은 어떠한지, 근무 상황은 어떠한지, 업무는 어떻게 분장이 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 측면에서는 학교가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지, 중소도시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농어촌 학교인지 등을 살펴보고 시설 정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지역사회는 어떤 특성이 있고 학생들은 그런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과정 측면에서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지도, 학급 변경 등에 대해서 관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관찰한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는 참여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예비교사가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가해서 현장을 경험하고 학교 교육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제외하고 교수자, 그리고 현장 교사가 되겠죠. 현장 교사를 도와가며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단계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교재를 준비한다거나 복사를 한다거나
어학실을 정리한 이런 활동들이 참여 단계의 활동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교과 학습을 통해 얻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경험을 참여 단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교육 이론의 실제적 적용을 위해서 관찰 단계에서 얻은 관찰 사항을 심화해서 그 다음 수업 제일 마지막 단계인 수업 및 지도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가 단계의 중점 활동으로는 교과 준비나 학습 지도에 참가하고 학급 경영이나 학생 이해 활동에 참가하고 학생회 활동에 참가하고 생활 지도 및 특별 활동에 참가하고 수업 지도에 참가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참가 활동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및 지도 단계인데요. 이 수업 및 지도 단계는 현장 교사처럼 실제로 학생을 지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4주간의 학교 현장 실습 기간 중에서 3주차 혹은 4주차에 이렇게 실제로 학급 업무나 그리고 수업 업무를 맡아서 실제로 학생을 주도적으로 지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실습생이기 때문에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지도교사와 협의하여 지도교사의 슈퍼바이즈 하에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교사는 업무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교사라고 하면 수업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생활지도, 학급 사무, 교무 분장을 통한 사무 업무, 학급 경영 업무, 자기 연수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적인 활동은 교실에서 수업을 통해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3단계는 가장 크게 수업 실습과 실무 실습, 즉 수업과 실무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되는데요. 이때 교사 조직은 사실 매우 특이한 조직입니다. 교사는 전문직으로서 자신의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차 교사고 1년차 영어 교사지만 그 교사는 전문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차인 수학 교사가 영어 교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전문직적인 특성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맡은 업무가 평가 업무라면 평가 업무는 그 위에 교무부장이 있고 그 위에 교감 선생님이 계시고 그 위에 교장 선생님이 계신 이런 관료제적인 특성, 개선 조직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사 조직은 이완 결합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수업 실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업 실습은 크게 교수 학습을 실천하는 과정인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직접 수업을 하는 겁니다. 수업을 실시하고 그리고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교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모색을 하고 교수 학습 기술 방법을 적용해서 실제로 수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수 학습 결과를 교수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교수 학습 결과를 반성하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반영해서 자기의 수업을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수업 및 지도 단계에서 실무를 실습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학습 지도와 평가와 관련된 교사의 실무, 예를 들어 학생의 성적 처리 혹은 생활기록부 작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로는 학급의 업무 처리 실습입니다. 예를 들어 학급의
학급 학생들의 결석계를 처리하는 이런 담임교사 업무입니다. 셋째로는 학교의 사무 처리 및 관리 실무로서 학교 직원의 실무에 해당합니다. 자기가 평가 업무를 맡았으면 평가에 관련된 업무, 그리고 자기가 일과 업무를 맡았다면 일과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특별활동 및 기타 지도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팝송부를 맡았을 경우, 그리고 자기가 연극부를 맡았을 경우 그 맡은 업무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학급회,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과 같은 그런 업무들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업무들을 여러분들이 4주간 조금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적인 활동은 교실에서 수업을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그 중에 하나인 수업 관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관찰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찰 단계, 참여 단계, 수업 및 지도 단계 중 관찰 단계에 해당합니다. 관찰은 보다 나은 수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매우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수업 과정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위해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효과적인 수업 관찰을 위해서 7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수업을 관찰하는 것은 그냥 TV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효과적으로 수업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로는 관찰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관찰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맞게 관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업 관찰 결과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해석할 관찰 도구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관찰 기록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뒤에서 관찰 기록 양식의 예시를 2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최대한 자세히 관찰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업 관찰할 때에는 수업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공개 수업을 하는 교사와 학생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수업 관찰의 결과는 수업 시연 교사에게 확인되어 수업을 개선하고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업 관찰이라고 했을 때 누가 관찰하는가에 따라서 수업 관찰은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수업을 자기가 관찰하는 것입니다. 비디오 테이핑이나 오디오 테이핑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기가 돌려보면서 자기 수업을 평가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2번째 방법인 동료 수업 관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수업 관찰은요, 교사 몇 명이 소그룹을 형성하여 파트너십에 근거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관찰한 내용을 동료에게 피드백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료 수업 관찰은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첫째, 동료 수업 참관 전에 모임이 있고 수업을 참관하고 마지막으로 수업 참관 후에 모임을 통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참관 전의 모임에서는 집중적으로 무엇을 참관할 것인지 참관할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녹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수업 참관을 할 때는 집중적으로 참관할 그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참관을 하고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특별한 표정,
이나 몸짓으로 수업을 하는 교사의 집중력을 흐트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참관한 후에는 중립적인 방식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그에 대한 해석은 수업한 교사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수업을 실시한 교사에게 참관한 교사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점이 참 도움이 되었다. 이런 점들은 내 수업에서도 사용해 보고 싶다. 라는 점을 알려준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을 관찰하는 그 양식을 예시를 제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이 양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양식인데요. 수업 시연 대회 혹은 공개 수업 할 때에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크게 이 양식에는 크게 수업 설계 파트에 3개의 항목이 있고 교수 학습 활동에 6개 항목이 있고 마지막으로 평가 정리에 2가지 항목이 있으며 종합 의견으로 서술식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법례가 있어서 몇 점을 할당해야 되는지 표기가 되어 있어서 옆에는 배점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설계 부분에서는요. 수업 전 과정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데 적절한 수업 설계인지, 두 번째로는 학습 내용과 수업 분량이 적절한지, 세 번째로는 학습 목표가 잘 전달되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교수 학습 파트를 보겠습니다. 교수 학습 활동 파트에서는 배경 지식 활성화 및 학습 동기 유발이 잘 되었는지, 교사 학생 및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한지, 자기주도적 학습 및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수 활동 단계가 유기적이고 수준별로 개별 학습을 촉진하고 있는지, 명료한 언어 사용과 발문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있는지, 학습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정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평가 정리 부분에서는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정리하고 차시 학습을 위한 과제가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다양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학습 활동에 완료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예시는 사회과, 국어과, 체육과 다양한 과에서 사용하는데요. 영어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교과는 다른 교과와 달리 외국어, 영어, 불어와 같은 이런 언어를 매개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교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교사, 학생 사이에 외국어, 즉 영어를 배우고 영어로 배우고 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지 양식을 또 달리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는 영어과 수업평가 항목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개발한 TEE 평가 항목들입니다. TEE라는 것은 Teaching English in English라고 하여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의 평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항목에서는 첫째, 수업 운영 능력과 둘째, 영어 구사 능력 2가지 항목을 보고 평가하는데요. 수업 운영 능력을 약 70%로 보고 영어 구사 능력을 약 30%로 봐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교 현장 실습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현장 실습의 3단계, 즉 관찰 단계, 참가 단계, 수업 및 지도 단계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가장 중심적인 교사의 활동은 교실에서 수업을 통해서 학생을 지도하는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업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이번에 수업 관찰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수업 관찰의 조건을 위해서 7가지를 제시해 드렸고, 그리고 수업 관찰의 절차, 수업 참관 전, 수업 참관, 참관 후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관찰을 위한 평가표 예시로 부산시 교육청의 평가표와 서울시 교육청의 TEE 평가표를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각 학교 현장에서 예비교사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배우고 익힐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또 다른 내용들을 잘 학습하셔서 성실하고 또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